근데 그때 이제 B라는 여성분이 딱 거부 의사를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A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성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딱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인이 최근에 실제 해결했던 사례인데요. 강제추행죄 해결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결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결론이 좀 좋게 나온 사례입니다. 뭐냐 하면 의뢰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요. 강제추행죄를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강제추행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괜히 강제추행죄 인정했다라고 후회했던 사례인데요. 사실관계가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근데 한번 들어볼 만해요. A라는 분이 남자분이고요. B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두 분이 이제 직장 동료인데 엄밀히 말하면 남자분은 상급자고 여자분은 하급자예요. 하급자인데 이 A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환송 회식을 열어주기로 했어요. A라는 분이 퇴사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B라는 여자 부하 직원이겠죠. 이분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회식 전에 만나가지고 너만 따로 식사를 대접을 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제 약속이 됐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미혼의 젊은 남자와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제 회식을 언제 하기로 했냐면 주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저녁에 하기로 했고 이 남자분하고 여자분은 점심때 단둘이 이제 따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식 장소로 이동을 하기로 한 거예요. A랑 B가 주말에 점심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고요. 호프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간단하게 맥주를 마셔요. 물론 이제 많이 마셔서 만취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A가 B한테 호감을 표시를 해요. 내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나아가서 약간 이제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A가 B한테 옆자리에 앉아도 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B가 아예 앉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맥주를 몇 잔 마시면서 절대 만취하진 않았습니다. 두 분 다. 그 과정에서 이 남자분이 B라는 여자분의 어깨에 이렇게 좀 손도 올리고 어깨 동무도 하고 손도 만지면서 이제 스킨십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여자분이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방글방글 웃으면서 신기하네, 신기하네, 뭐 이제 이렇게 약간 진전된 거에 대해서 자꾸 신기하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녁 때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같이 환송 회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A랑 B가 잠깐 술을 깨려고 근처 이제 공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고요. 여름철이어가지고 좀 화냈습니다, 주변이. A랑 B가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A가 B한테 키스를 시도를 해요. 그런데 A가 이제 B라는 여성분에게 혀를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방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키스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닌데 혀까지 밀어 넣는 거는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또 A가 약간 착각을 했겠죠. 에이, 그치. 처음 만나자마자 어떻게 혀까지 허용하겠어. 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혼자 착각을 해가지고 이 여성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해요. 그렇게 키스 내지는 이제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때 이제 B라는 여성분이 딱 거부 의사를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A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성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딱 멈춥니다. 멈추고는 이제 A랑 B가 좀 이제 서먹서먹해졌잖아요. B라는 여성분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갔고 그 A라는 남성분은 여성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B라는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후에 같이 택시를 타고 직장 환송 회식 장소로 함께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서먹서먹하니까 택시에서 뭐 별다른 얘기도 안 했고요. 그런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환송 회식을 하는 장소에서도 뭐 특별히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남자분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B라는 여자분한테 문자가 와 있었대요. 뭐라고 했냐면 어제 저에게 잘못한 거 아시죠? 사과하세요. 라고 하니까 A라는 남자분도 놀래서 일단 이제 미안하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B라는 여자분이 A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일단 이게 남자분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게 강제추행죄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유리한 지점하고 불리한 지점이 섞여 있어요. 근데 유리한 점이 더 많다고 봤어요.
그리고 입증 책임은 누굽니까? 수사기관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뢰인분한테 야 이거 저기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퉈볼 만하다. 그리고 당신 전과도 없는 초범 아니냐.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 다퉈볼 만하다 그랬는데 이 의뢰인분이 좀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무죄를 주장하면 계속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그 여자분의 의도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즉 바지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빨리 합의를 해서 종결 짓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남자분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이 사람이 변호사한테 속이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15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형사사건의 가해자분들이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경찰서 가서 조사를 해보고 증거를 보면 저한테 한 말이 거짓말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남자분, 의뢰인 남자분의 말이 사실이면 좋은데 혹시 나한테 말한 게 사실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부분도 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남자분이, 의뢰인인 남자분이 유죄를 인정하면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으로 빨리 피해 여성분하고 합의해서 합의금 지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수사에는요, 변호사를 꼭 입회를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처벌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요만큼인데 수사기관이 요만큼밖에 가진 증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수사기관의 잘못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큼만 처벌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최소한 첫 번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입회시키고 그 비용만 주시면 돼요. 그렇게 입회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가 비싸지도 않고요. 그런 업무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 조사를 받아보면 알잖아요. 이게 수사라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 때까지는요, 수사 기록은 비밀이기 때문에 열람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같이 오래 수사를 받아본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감으로 알아채는 거예요. 근데 평생 뭐 수사를 처음 받아본 의뢰인분들이 그걸 어떻게 감으로 캐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사를 입회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호사의 판단을 들으세요. 이제는 변호사 없이 혼자 하셔도 됩니다 라거나 아니면 이거는 같이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듣고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에서는요, 제가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의뢰인분한테 변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임하지 말고 첫 번째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만 저를 선임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만 입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떳떳한지 저에게 처음 상담했던 내용 그대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적나라한 표현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다 인정을 했어요. 강제추행 사실 인정을 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가해자가 인정은 했지만 이게 뭐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공소를 유지할 만한 증거 자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뭐 어떤 결정이 내려왔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 즉 무혐의, 즉 무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송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 피해 여성분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단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무혐의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분이 변호사님 그때 변호사님 말씀 듣고 무죄를 주장할 걸 괜히 인정을 해가지고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 앞에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나는 무죄를 주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감당하는 건 의뢰인 몫이기 때문에 제가 무죄를 꼭 하라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감정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든 건 의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의뢰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실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인정하겠대요.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조사받으러. 이 사건을 제가 한번 놓고 볼게요. 유리한 점하고 불리한 점을. 유리한 점은 뭐냐면요, 추행행위가 없어 보여요. 물론 뭐 여성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게 추행행위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냐 이거예요. 추행하려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 호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분도 그 앞 단계에서 일정 부분 애정 표현을 허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언이 대낮이고
산책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이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바지를 입고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 안 한다 이건 아니지만,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려면 더 엄청난 폭행하고 협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바지를 벗겨야 되기 때문에, 또는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리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인데, 지금 이 사람은 뭐죠? 퇴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력에 의해서도 뭔가 제압당할 여지가 없다고요. 이게 유리한 점이고, 불리한 점은 뭐다? 여자에게 키스를 했는데 혀까지는 허용 안 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는데 거부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성이 잘못을 인정하라는 문자에 사과한다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빨리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면 없던 게 되고 무마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무마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새로운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자, 여자분이 그런 문자를 왜 보냈을까요? 사과를 하면 없던 걸로 해주려고? 아니에요. 대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내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사람은 문자를 안 보내요. 이미 지금 갖고 있는 증거로도 충분한데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백하는 문자를 받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오면 섣불리 대답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강제추행죄는요, 그 성립 요건이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됩니다. 근데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이 뭐다?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예요. 아니, 이 남자분하고 여자분 사이에 그런 게 있나요? 없죠. 물론 기습추행은 이런 최협의의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진 않지만, 이게 기습추행을 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앞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애정 표현이 용인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준강제추행죄라는 게 있어요.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고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고불능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이 여성분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만취를 해서 몸을 못 가눌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신상실이나 항고불능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도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